떡밥을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얘기 쪽에다 핀트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써 있는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미끼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미끼를 좀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진짜 와, 미끼가 저런 거구나. 여러분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미끼 쪽을 얘기할 때 미끼에는 두 가지의 기능과 성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기능과 성능 중 대표적인 것은 맛이고, 성능에서는 맛이고, 그리고 기능에서는 점성,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맛은 모든 물고기가 입을 대는 순간 먹고 싶어 하는 맛이 최고의 맛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젤루다도 그런 관점에서 생산된 겁니다. 고기가 처음에 입을 댈 때는 물에 쉽게 녹아있는 어떤 물질들을 빨아들여서 그 물질이 물고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때, 먹고 싶어! 하고 앙앙거리고 덤벼들 때, 그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젤루다입니다. 그게 성능입니다. 맛입니다. 또 하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은 점성입니다.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건 점성입니다. 점도의 세기에 따라서 확산성이 달라지고, 점도의 시간, 물의 흡수성에 따라서 잡음감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모든 점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능적인 떡밥들이 없었던 신상떡밥 태어나기 이전의 떡밥은 떡밥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점성 물질입니다. 심지어 수수, 옥수수, 밀가루, 조, 기장 전부 분말시켜서 만들고, 보리 분말시켜서 만들고, 절구 쪄서 만들고, 갈아서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물성 중에는 글루텐이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식물에나 글루텐은 다 섬유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섬유질의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점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맛의 요소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맛의 요소는 고기를 끌어들이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맛이. 그리고 맛의 요소는 고기가 주둥이를 댔을 때 떼지 않도록 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맛있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맛이라는 것은 비린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기름과 같이 느끼한 맛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죠. 한때는 깻묵이, 들깻묵이 좋다 해서 들깻묵 갈아가지고 열심히 넣어서 만들고 들깻묵이라서 좋다. 제 이론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깻묵을 쓰면 더 좋다. 볶은 깻묵을 쓰면 더 좋다. 찐 깻묵을 쓰면 더 좋다. 타지 않은 걸 써야 한다. 등등을 해서 깻묵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으로 전성을 시켰던 그 깻묵이 모든 기름을 볶아서 빼내가지고 남아있는 거는 약간의 탄수화물과 그리고 거의 다가 섬유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편해지고 가벼워지고 단백질이 없고 그리고 점도가 떨어지죠. 탄수화물도 국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게 그것이었고 그래서 원자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춘천 원자탄. 아마 곰표가 원자일 겁니다.
곰표 사장님이 만든 춘천 원자탄이라는 게 있는데, 춘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춘천 소양댐, 춘천 의암호, 여기서 릴 낚시 던지는 분들이 또는 대낚시하는 분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확산성의 원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장떡밥이라는 회사가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조는 곰표입니다. 곰표가 원자탄을 만든 그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낚시 미끼에도 많은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조들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경험을 갖고 만들어낸 물건들입니다. 그 깻묵이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시대착오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로 확산성을 도와주는 데는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기능과 성능을 기준으로 한 어분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과 성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제로 쓰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고 기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또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성능까지 보강이 되고 고기들이 만났을 때 춤을 추는 그런 미끼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바로 물의 배합비입니다. 올바른 조합비는 어떤 분이 만들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의 상황에 맞는 미끼를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그 원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유료터에서의 경우 요즘은 노지에서도 자연지에서도 자연지 고기들이 유독히 50cm, 60cm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낚시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거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1900년대에 일본의 문화를 통해서 낚시 문화가 우리나라의 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올림 낚시입니다. 그 올림 낚시가 들어오면서 낚시가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올림 낚시는 잡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즐기기 위한 문화에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당시의 고급 낚시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섣불리 올림 낚시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윗선배님들, 선조들이 그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왜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하시면 선비의 지조를 지킬 수 있고 선비의 안정된 마음으로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기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박사님들도 많으시고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으십니다. 이 낚시 역사가 무한의 긴데 올림 낚시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충이나 내림은 오히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낚시 기법들은 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근데 이 찌올림 낚시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낚시 기법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릴 낚시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테크니컬하게 낚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떡밥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물고기를 유인해서 집어해서 입질을 유도해서 그리고 찌를 올라오게 해서 잡는 낚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구석구석이 센시티브한 아주 정밀한 요소들을 갖추게 되면은 정말 깨끗한 낚시가 이루어지고 진짜 만족도 높은 낚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비나 장비가 아니고 미끼라는 겁니다.
그 미끼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셔서도 이 미끼에 대해서 저만큼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미끼 조금 더 깊이 조합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시의 미끼는 집어 기능과 미끼 기능, 용어가 조금 바뀌죠. 집어 기능은 집어 유인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맛도 따라가지만 맛보다 먼저 확산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넓게 하면은 내 집에 안 들어오죠. 내 바늘이 위치하는 내 집 원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깔때기 같이 유인해야 한다 하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스윙을 해서 최대한 전방으로 던져서 전방에서부터 풀어지면서 풀어지는 양을 조절해서 바닥까지 고기를 끌고 들어가게 하는 이 낚시의 반복된 행동을 위해서는 미끼의 기본 조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점도가 높은 글루텐 가지고 그렇게 한다? 글루텐도 집어제가 된다. 안 되는 거 아니죠. 됩니다. 되지만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이죠. 글루텐 계열의 떡밥은 미끼형이지 집어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초기에 집어를 시키는데 고기를 빨리 불러 모을 수 있고, 고기야 여기 밥이 있다 하고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훌훌 뿌려줬더니 닭이 뒤뚱뒤뚱 거리면서 달려옵니다. 여기 밥 있다고 바닥에다 놓으면요, 닭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리를 찬줌 지어서 바닥에다 놓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 닭이 약을 올려볼까? 그리고 한 줌 지어서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놨는데 닭이 그걸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른들은요, 훌 뿌려요. 이렇게 꾹꾹 그러고 뿌립니다. 그러면요, 닭들이요 순눈부터 뒤뚱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닭이 뛰면 뒤뚱거립니다. 뒤뚱뒤뚱 거면서 전방을 향해서 오로지 그 먹이 움직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그게 확산의 원리입니다. 늘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밥은 풀어지는 밥을 사용해야만 고기를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다 풀어지고 나면 몸 바늘에 뭘 먹냐? 그게 바로 이제 미끼 기능이죠. 풀어지는 기능과 미끼 기능, 잠분감이 남는 기능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끼의 조합이 필요한 거고, 왼손에서 왼손의 마술의 3단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밥을 어떻게 달아주냐에 따라서 풀림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1단계 집어 유인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맛보다는 확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확산성의 제1, 점도가 없는 보리. 여기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제거가 된 겁니다. 상당 부분 가루를 제거해서 점도가 거의 없어요. 이거 단품 못 씁니다. 그냥 확 두세 배 팽창하죠. 감자 브레이크 못지않은 팽창을 합니다. 습도로 습식으로 제조한 거죠. 쪄가지고 돌려서 열 처리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다시. 그러면은 맛있는 밥이 생깁니다. 근데 그 밥은 고기가 진짜 먹기에는 너무 확산성이 강해가지고 집중성이 없습니다. 확산성과 집중성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집중성은 미끼 쪽의 점도, 이게 집중성이죠. 근데 점도가 강하면 집중성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 어느 정도 흩어지질 않기 때문에 집어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반되는 용어들이 같이 중복되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것만 갖고 고기 집어가 조금 약하지, 맛이 약하니까요. 맛이래야 고소한 보리, 그리고 메가에서 나오는 약간의 당, 눈이죠. 신은에서 나오는 약간의 당,
그거밖에 없죠. 보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가품입니다. 밀가루 만들기 1단계 껍데기 벗겨내고 나서 속껍질 벗겨내는 과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자, 이 제품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죠. 내가 집어제로 쓰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오븐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또는 새우 오븐, 입도가 크죠. 입도가 큰 것은 확산성을 도와줍니다. 팽창을 하고 부풀어 올라서 무게는 있는데 팽창이 되면은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미끼가. 나중에 수족관에서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이 입자가 부풀면 2배 정도 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커지죠. 많이 쓰실 때는 오븐을 1대1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게를 주기 위해서. 보리는 늦게 떨어져요. 근데 오븐을 넣으시면 빨리 떨어집니다. 오븐의 종류에 입도가 작은 것들은 빨리 가라앉습니다. 입도가 큰 것은 약간 비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팽창해서 비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내려갑니다. 시간차 공격식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거와 빨리 들어가는 거, 그것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븐과 보리를 주된 성분으로 2컵을 집어넣었다. 뭐 많이 계실 필요 없습니다. 액션만 취해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고기들이 깔아앉지 않습니다. 보리는 예를 들어서 2컵을 넣었다.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넣으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오븐은 1컵을 넣었다. 2대1로 넣고, 보리는 비율이 4대1이에요. 물이 얼마 안 먹습니다, 이거. 0.25입니다, 물이. 4대1. 3대1도 아니고 4대1이에요. 오븐은 2대1이죠. 촉촉하게 개는 건. 보통은 3대1, 거칠게 개는 건 3대1이지만 2대1입니다. 이 2대1 0.5와 이 0.25를 합산을 하면 됩니다. 2컵에 오븐 1컵을 넣으면은 0.5에 0.5, 그래서 1컵이 되죠. 그래서 2컵에 1컵을 넣고 물 1컵을 넣으면은 적당한 집어제가 됩니다. 휘 저어서 3분 정도 지나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성 집어제가 완성이 됩니다. 오븐을 더 많이 넣고 싶다, 큰 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 오븐을 더 넣으시면 돼요. 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고정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한두 시간 쓸 수 있는 집어제와 집어제 오븐이 조합된 초기 형태의 유인 집어제 떡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떡밥은 초기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남으면 한쪽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예비용입니다. 그게 바로 집어용입니다. 자, 그게 됐을 때 처음에는 확산 333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죠. 처음에 유인제입니다. 유인제는 전체 고기들에게 닭에게 먹이 여기 있다고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층서부터 중층까지 팍팍 퍼지게 내려가야 됩니다. 압축 강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바늘이 작은데 그걸 어떻게 다냐? 바늘이 달아도 대추얼만큼은 달립니다. 또는 바늘이 작아도 엄지손톱만큼 달립니다. 은행알 2개 사이즈가 되겠죠. 엄지손톱만큼도 달립니다. 그것도 내가 자신이 없다. 작게 은행알 1개 사이즈로 그냥 달아서 던져주셔도 돼요. 그러나 초장에 확산을 시켜주는 효과는 고기들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초기에는 어차피 풀어지는 밥입니다. 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인 단계는 중간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까지 있는 모든 고기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확산되면 그 우산 속에, 미끼 확산의 우산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인 단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합하셔도 되고 이렇게 조합하셔도 됩니다. 붕어가 많을 땐 이쪽, 상어나 잉어가 많을 땐 이쪽을 집어제로 확산제로 쓰셔도 되고, 조합은 1대1로 하셔도 됩니다. 2컵에 2컵 해가지고 하고 물만 좀 더 넣으시면 됩니다. 물은 고정수가 있으니까 0.5 개수가 있고 0.25의 개수가 있으니까 그거 곱하기 계량한 컵의 숫자와 비례해서 비율을 맞춰주시면 조합이 됩니다. 아차, 잘못 넣었어. 뭘 걱정하십니까? 더 넣으시면 되죠. 아이고, 물을 반 컵을 더 넣네. 반 컵만큼 떡밥 더 넣으시면 돼요. 반 컵만큼 떡밥 더 넣고 그 비율로. 물 반 컵이면 떡밥 한 컵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2컵이 되겠고 어부는 반 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초기에 집어기능은 완성이 됩니다. 낚시를 아주 잘하시는 분은 아예 처음서부터 미끼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하죠. 그래도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뭐 글루텐도 섞고 먹는데 그거는 응용 방식으로 다음 단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그럼 이제 고기 어느 정도 됐습니다. 떡밥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요거 쓸 거는 요렇게 해서 30분 정도 쓸 거야. 딱 쓰시는 거죠. 30분 정도 쓰실 거면요, 요거 2컵이면 됩니다. 2컵 정도. 이거 지난번에 소주컵 말씀드렸죠. 깨지지도 않아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볍고 잘 닦아지고. 이거 그냥 플라스틱인데요, 식용컵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인데 진짜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60cc 정도인데 머릿속에 cc 같은 건 개념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거는 중층이나 내림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정밀 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바닥 낚시는 정밀 조합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한 컵, 2컵, 반 컵,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러면 유인 단계, 집어 단계, 333에 유인 단계 3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바닥까지 들어갔겠죠? 아주 초량. 그 다음에 집어 단계에 들어갈 3번. 세 번째 집어 단계에는 밥을 풀어지는 속도도 있지만 잔분감이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떡밥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미끼로 병행되는 떡밥이 됩니다. 미끼와 병행이 되는 입질까지 받을 수 있는 미끼를 배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은 확산성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잔분감과 맛입니다. 잔분감과 맛하면 이 두 가지는 이미 혼합된 거니까 단품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집어 방식도 그냥 쓰셔도 돼요. 초기에 물이 덜 먹은 상태의 것을 그냥 집어서 푹푹 바늘에 달아서 던지시면요, 이 기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품 2개를 쓰셔도 되지만 이거를 내가 미끼 집어 단계의 3에 해당하는 미끼를 만들고자 하면 먼저 어분 글루텐 1에 이 에코스페셜 뉴 에이스 혼합 어분의 원조, 혼합 어분 글루텐의 원조인 에코스페셜 뉴 에이스를 하나 1대1을 조합합니다. 이 물은 0.75요, 이거는 0.5입니다. 그러면 1.25가 되겠죠. 휘 저어 놓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휘 저어 놓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잘 혼합해서 휘 저어 놓으시면 3분 오케이, 5분 완성. 3분이면 쓸 수 있고 5분이면 완성되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단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2개를 조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이 어분은
잔분감이 엄청 셉니다. 이 여부는 집어 기능을 겸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합이 되면 부드러우면서 집어 기능과 미끼 기능을 동시에 갖는 떡밥으로 변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여기에 내가 좀 더 미끼의 성능을 강화시키고 싶다. 맛을 강화시키고 싶다. 바로 이때 파워 펠렛, 대립을 집어 쪽을 강조하려면 대립을 넣으시고 미끼 쪽을 강조하시려면 마이크로를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두 컵을 갰을 때 이거 반 컵 넣으시면 돼요. 반 컵만. 두 컵에 반 컵이에요. 한 컵 넣으셔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쓴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 컵 넣으시면 됩니다. 더 첨가할 땐 반드시 물을 조금 더 손물을 친 다음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물만큼 얘가 필요로 하는 물만큼은 첨가를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의 미끼 쪽으로 요거를 집어 쪽으로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미끼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예 분류를 해서 한 방식이고 이제는 미끼를 강화시키고 계속적인 낚시 타임에서 쓸 수 있는 미끼에 대한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간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떡밥 레시피,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떡밥 사용하는 레시피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건 부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부풀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시면은 잘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같이 연구해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뭐 결코 손해 보시지 않을 겁니다. 호사마님들이 권장한 거라든지 또는 여러 이제 잉어낚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임상에 대한 자료들을 올려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쓰시면은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로 분류해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간편 조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루텐 3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글루텐 3종을 다 하나 넣어서 배합을 해서 쓰세요. 쌀밥에 콩이 들어갔다 그러면 콩이 섞인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쌀밥에 월남쌀이라는 안남미라는 것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밥이 더 맛있어지지는 않습니다. 글루텐 3종 배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드는 말을 꼭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루텐은 여러분의 손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3종 배합하면 엄청 좋아지나요? 1번 제품을 쓰는 양반도 역시 그렇게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모 글루텐이 어쩌고 무슨 글루텐이 어쩌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에 맞는 떡밥을 만드십시오. 글루텐을 조합하는 건 특수 목적이 아니면 사실 일이 없습니다. 바닐라와 딸기를 조합하니까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쓴다, 그것도 억측이고요. 알파경과 다른 거랑 하니까 더 부드러워진다,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느냐, 섞을 만큼 좋은 효과가 있느냐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글루텐은 조합을 한다면 글루텐이 없는 성분을 조합하셔야 됩니다. 바닐라를 섞건 딸기를 섞건 알파경을 섞건, 저희가 대표적으로 옥수수 글루텐도 있습니다만 옥수수 글루텐을 섞건 어떤 거를 쓰건 간에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그걸 섞어서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신다면 각 글루텐 한 봉에다가 그냥 쓰시지 마시고 미끼로만 쓰실 때
살짝 아주 강력한 맛의 것을, 글루텐이 보통 50cc거든요. 이 50cc의 글루텐을, 작은 소봉이 50cc인데 그거 25cc 정도, 반컵 정도, 한 컵이니까 반컵 정도를 여기다 다 살짝 후첨을 해주십시오. 글루텐에다. 그럼 약간 글루텐이 처음엔 뻑뻑한 느낌이시죠. 물만 조금 손물로 몇 방울만 튀기십시오. 그러면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거를 조합을 하십시오. 어분이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조합이 되면요, 백설기에 콩 박힌 것 같이 됩니다. 가볍고 확산성은 없지만 부풀어 오르는 기능이 있는 글루텐 떡밥에 어분을 살짝 넣으니까 맛있는 어분 글루텐입니다. 사실 어분 글루텐 처음 원조는 그런 식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것을 확산성까지 더 집어넣고 집어제의 역할을 강화시킨 게 뉴에이스라는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쓰십시오. 복잡하게 쓰신다고 고기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게 좀 덜 먹는 것 같은데 맛을 이걸 쓰면 조미료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쓸까? 이거를 또 살짝 넣어봅니다. 큰 입자를 안 넣고 채를 쳐서 조금 가는 거. 이렇게 봉지를 흔들면요, 위로 거친 게 올라오고 밑으로 가는 게 갑니다. 그러면 가루만 살짝 따라가지고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더 첨가해요. 잘 먹네? 오늘 새우 어분을 진짜 잘 먹네. 이렇게 스스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텐에 무엇을 조합하고자 했을 때는 어분 종류를 조합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필요 없습니다. 확산을 위해서 글루텐 쓰는 게 아니니까요. 미끼를 위해서 쓰니까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양은 적당히, 이거 다의 비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물성이 바뀌니까요. 글루텐에 어분이 많이 들어가면요, 1대1까지 들어가면 글루텐의 기능이 무지 약해집니다. 그리고 글루텐이 쪼개집니다. 망상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넣으라는 겁니다. 후첨, 글루텐의 기능은 살리고 맛만 첨가해 준다. 살짝 넣어서 손으로 버물버물 해보십시오. 그리고 톡톡톡 쳐서 쌓아 놓으세요. 그럼 물을 쭉 빨아먹으면서, 글루텐의 물을 어분들이 쭉 빨아먹으면서 착 달라붙어요. 기가 막힙니다. 떡밥 말캉 부푸는 것도 잘 부풀고 고기도 맛이 좋아서 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글루텐과 어분의 조합 간편법입니다. 이것은 어분도 되고 일반 글루텐도 되고, 알파경, 더 부드러운 것은 이 알파경입니다. 이 알파경은 조금 더 다른 글루텐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훨씬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크로 오븐 같은 것을 살짝 넣어주시면요, 끝. 미끼로는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글루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분을 섞어 쓰시는 방법을 배웠고요. 아까 단풍 쓰는 건데, 자, 이번에는 어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끼와 집어제를 겸하는 방법. 이번에는 여태까지 해온 건 전부 이제 글루텐, 먹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집어를 강화하면서 먹이를 같이 겸하는 것. 아까는 집어를 중심으로 하면서 먹이도 같이 갈 수 있는 쪽. 이렇게 후자의 것과 선자의 것이 다 틀립니다. 어떤 기능을 주느냐도 발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먹이를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집어도 하고 어분 함량을 높여서 큰 고기들을 잡아보겠다. 그러면 글루텐 종류는 보조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아니고 보조제입니다. 언제 넣냐? 후첨입니다. 보조제는 후첨입니다.
왜 그러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분 속에는 유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어유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어유가 글루텐과 만나면, 처음서부터 만나면 글루텐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물망 형성이라 해서 점도의 형성이 조밀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떡밥에 성능이 안 나오는, 기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그대로 살아있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또 그런 형상이 나오겠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분을 중심으로 한 다른 거 조합법입니다. 자, 미끼를 위한, 단순히 미끼만을 위하고 중간 집어서부터 미끼까지 위하면 빨리 미끼가 들어가야겠죠. 빨리 먹이가 들어가야 돼요. 어분이 빨리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 조합합니다. 먼저 두 개를 하나하나 조합하면 청어 계열의 강한 어분과 부드러우면서 아미노산 함량이 다른 새우 어분, 이 두 가지가 조합하면 먹잇감으로는 왔답니다. 맛으로는 왔답니다. 이걸 고기가 먹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게 첨가가 됩니다. 다른 게 무엇이 첨가가 되냐? 두 개를 1대1로 만드신 다음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개를 1대1로 조합하고 물, 그러면 0.75, 0.5에 0.5니까 1이죠. 물 1을 넣고 하나하나에 물 1을 넣습니다. 두 개로 넣었으면 두 개에 물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비율로 넣으셔서 어느 정도 수분을 먹고 충분히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넣어야 할 것을 그때 선정을 하십니다. 자, 여기다 내가 점도를 높일 것인가, 잔분감을 높일 것인가, 확산성을 높일 것인가. 확산성을 높이겠다. 당연히 보리 한 컵 넣으시면 되죠. 반 컵 넣으셔도 되고. 그래도 30% 미만이니까요. 보리를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전 개인적으로 보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기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있지만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어분을 중심으로 해서 씁니다. 어분을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넣을까? 내가 갖고 있는 글루텐이 뭐가 있지? 옥수수 글루텐 있나? 뭐가 있나?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딸기 글루텐, 바닐라 글루텐, 뭐 그것 때문에 먹고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라 이건 기능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속에는 감자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50cc짜리 한 봉을, 두 개의 한 봉을 후청을 해줍니다. 훌 하면은 예쁜 어분들이 예쁘게 하얗게 가루를 뒤집어 엎습니다. 얼굴에 바르고 전체적으로 희끗희끗 거뭇거뭇 불긋불긋합니다. 자꾸 공기를 먹이면서 섞어줍니다. 막대기로 한다 그랬죠. 손으로 하실 때는요, 그냥 손가락으로 벌려서 갈퀴식으로 만드셔서 들었다 놨다 하면요 잘 섞입니다. 막대기로 할 분들은 그냥 계속 돌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조합을 하면은 어분이 먹어야 한 물과 글루텐이 먹어야 할 물이 있는데 글루텐이 먹어야 할 물을 안 넣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넣어야죠. 넣는데 물그릇으로 이렇게 뿌리면은 뭉치죠. 그러니까 손을 물에다 푹 담갔다가 꺼내서 붕붕 들어 올립니다. 푹 넣고 붕붕 들어 올립니다. 손에서 떨어지는 물이요, 이거 반컵 이상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손 한번 집어넣었다 꺼내면요, 많이 이 손이 확 젖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오면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직 물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3분의 1 푹 잠그죠. 손을 푹 팔목까지 잠가서 세우면은 물이 반컵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설정을 해요. 손가락만, 손바닥까지, 팔목까지, 손목까지 집어넣는 양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걸로 두세 번만 저어주시면요. 금방 전혀 다른 떡밥으로 황골탈퇴합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몇 cc를 어떻게 넣고 처음부터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떡밥은 내가 맞는, 내 손에 맞는 물성을 찾아내서 하시는 비법이 개발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죠. 어분 두 개를 1대1로 섞었어요. 그러면 물이 한 컵이 들어가요. 0.5, 0.5니까 한 컵입니다. 물 한 컵 집어넣고 귀 저어서 그냥 편안하게 놔두십시오. 아까는 후첨을 하기 전에 물을 안 넣고 손으로 이렇게 젓는 방법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좀 더 정밀하게 개고 싶다. 그럼 글루텐 50cc에 해당되는 물이 50cc 정도에서 60cc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60cc거든요. 한컵 가지고 훌훌 뿌려가지고 다시 어분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럼 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50cc의 글루텐을 털어서 넣으면서 두세 번 나눠서 넣으면서 버무리십시오. 콩고물 버무리듯이 버무리로 올리면서 기포를 매기면서 올리면요. 아주 보들보들한 떡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손물을 쳐서 넣으라 한 것이었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 첨가시킬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글루텐 한 봉을 털어놓기 전에 처음서부터 물을 더 집어넣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글루텐의 점성 있는 물질을 집어넣으면서 뒤집어 엎으면은 그대로 들었다 놨다 뒤집어 엎으면요 똑같은 아까와 앞에 것 방법과 똑같은 떡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요 누르면요 밥이 착착 앵깁니다. 감자가 밀어내고 있지만 그걸 딱 공기 먹은 거를 눌러주면요 팍팍 한 번만 딱 누르면요 모지게 해서 눌러 놓으면은 들어가면서 푹 풀리면서 들어요. 한상입니다. 볼이 다른 집어제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감자를 더 집어넣어야 되냐? 안 넣으셔도 돼요. 글루텐 자체에 있는 감자가 팽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씩 넣으라고 하는 거 꼭 좋은 거 아니니까요. 단지 내가 더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물만 더 첨가하고 조금씩 더 넣으시면 돼요. 그거를 프로테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우리 네 가지의 떡밥 깨는 법을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모든 떡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거나 다를 바 없어요. 이거는 글루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 글루텐이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유의 활동을 여기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글루텐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해로운 거 없어요. 어분이 유지방의 부분이 직접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루텐 활동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네 가지의 방법, 유인 집어밥과 집어 미끼밥 형태의 두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형태, 글루텐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하는 형태, 다 물성이 다 다르고 그 결과치는 다 다릅니다. 그저 쉽게 아무 생각 안 하시면 이거 하나 달랑 계셔도 되고 이거 달랑 계십니다. 조금 더 난이도 높게 하시려면 1대1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있는 떡밥들의 종류를 다 겠어요. 그 아까도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어떠냐? 모든 것과 조합이 다 이루어집니다. 글루텐이 조금 질기다, 잔분감을 줄이고 집어 기능을 좀 둬야겠다. 글루텐 떡밥 붓고 나서 요거 조금 그 양의 동량의 반 정도 줄여주면요, 더 넣어주시면, 그리고 물을 넣어주면요, 섞은 다음에 물을 넣어주시면
아주 전혀 다른 떡밥이 나옵니다. 글루텐이 아주 부드러운 떡밥이 나옵니다. 나만의 떡밥 베아슬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글루텐과 이거는 늘상 같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고 글루텐 살짝 넣으면은 되죠. 그것도 돼요. 그래서 중충하는 사람들은 이 밥에 글루텐을 살짝 섞어서 점도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방의 감초로 하나 있으시면 내가 지금 집어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훌떡 한 컵 넣어서 부 버무려 주시면 물 흡수력이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물성을 확 바꿔줍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손으로 손물 쳐서 들어 올렸다 놨다 들어 올렸다 놨다고 손물 치면 보들보들한 떡밥으로 떡밥을 되살리는데도 사용을 해요. 떡밥을 되살릴 때 이거 넣으시면은 보리 넣지 마세요. 이거 넣고 오감척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요 떡밥이 확 살아납니다. 떡밥은 2시간 지나면 그 안에 수분이 완벽하게 분자들이 다 조합이 끝나가지고 물을 뱉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질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성이 높아져요. 그걸 낮춰줄 수 있는 속성 배합제가 오감척입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하고 조금 넣으시면 확 달라진다는 거. 쓰실 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대신 많이 넣으시면 점성이 없어가지고 감자가 점성이 바로 풀어지는 점성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다 다 털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뭐 여기서 지금 떡밥 이 정도면 국내에 있는 떡밥 대표적인 떡밥들이라는 메이커 떡밥들은 다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형식이건 여러분에 맞는 떡밥을 만들어 쓰셔야지 누가 이거 해서 레시피 만들었는데 최고의 레시피래 듣는 데는 편하시고 쓰시는데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바로 원리를 배우시면 아까 성분을 말씀드렸죠. 기능을 말씀드렸죠. 성분과 기능을 적당히 조합하는 방법만 원리를 아시면 나만의 레시피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시간, 6시간, 5시간 헐 떡밥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서 테스트하는데 누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떡밥 낚시의 매력은요. 고기가 땡큐 하고 찌올려줄 때 그래 이거야. 바로 그래서 올림 낚시의 떡밥 낚시는 필수입니다. 다음번에 떡밥 구체적으로 배합하는 거를 직접 배합을 해서 풀림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 수족관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낚시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